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용보 브루스 아방 극장 가자.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없는 동안에도 무용보는 굴러가더군요. 네. 잘 굴러갔어. 더 잘 굴러. 자, 네, 지난번에 콘클라베 했었죠. 그때 김 PD가 안 나와가지고 콘클라베 안 보셨죠? 네. 김 PD? 볼 것 같아요? 우리가 모처럼 완전체로 모였고요. 오늘도 극장가다 109번째인가요? 109번째 극장가다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배 터지게 먹었어요 지금. 예, 오늘 모처럼 배 터지게. 회식을 했고요. 배 터진다 진짜. 회식의 주제는? 네, 그동안 저희가 무용보 그동안 감사드리고 이제 인사드리려 우리끼리 감사하는 페어웰 만찬 피스트를 했고요. 12주년 무용보. 예, 첫 업로드가 우리가 4월 11일인데 네네 맞습니다. 오늘은 13일인가요? 오늘은 13일이죠. 네, 13일의 토요일이군요. 일요일이고요. 일요일이죠? 일요일인가요? 어찌 일요일이야? 일요일이죠? 그렇구나. 12번째. 예, 그래서 우리가 저녁을 먹었습니다. 배가 불러서 지금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와 12년이에요. 네. 12년째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배부른데 참 좋아요. 아니 말이 돼요. 12년이면 12년이면 형들도 그렇지만 저 포함해서 우리가 초, 중, 고를 다 나온 거예요. 이제 대학 갈 차이야? 와 이게 말이 돼요? 대학 가는 거구나. 12년. 초, 중, 고를 다 나온 거예요. 무용부 그만큼 무용부 시기를 아까 진욱이가 찾아봤는데 우리가 무용부 시작한 해가 개사년, 올해가 을사년. 그렇죠. 우리가 뱀띠해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생각 못했는데 그때가 이제 흑뱀이더라고요. 흑뱀. 흑뱀. 네. 그때 흑뱀이었어. 예. 시기적으로 매우 정치적으로도 안 좋고 흑사였고 모든 시기가 아주 안 좋은 청사고. 때였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청사인가요? 그렇죠. 청사죠. 그리고 오늘은요. 우리가 최초에 시작했던 최초 업로드 2013년 4월 11일로부터 무려 4,386일째입니다. 야, 4,000일이야? 어마어마합니다. 4,386일? 오래됐네요. 연애할 때 엄청 챙기는 스타일이죠, 진욱이. 저요? 아니에요. 날짜. 저는 날짜 별로 안 챙겨요. 그래요? 엄청 챙기는데 지금. 이건 굉장히 의미 있으니까. 왜 카톡 프로필에 뭐 D 뭐 1200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다 있어요, 옵션이. 예, 요즘은 다 세더라고. 옛날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 아무튼 무용보가 12주년이 돼서 저희끼리 조촐하게 식사했고요. 축하해 주시는 분들 많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축하해 주시는 분들의 리뷰를 포함해서 진욱이와 함께 우리에게 항상 즐거운 소식을 전해주는 많은 분들의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욱이에게 마이크를 넘겨요. 네, 마이크 받았습니다. 무용보 12주년 축하의 메시지도 많이 주셨고요. 네. 그 전에 네. MPD 형이 비록 자리에 안 계셨지만 네. 우리 여의도 박 팀장님이 또 자리를 빛내줘서 네. 지난 회 콘클라베 깡클라베. 네, 콘클라베 극장가다를 했었고요. 미켈럼님 콘클라베 잘 들었습니다. 당장 예매했고요. 저작권 피해서 오샹님의 미발표곡으로 BGM을 넣으신 것 같은데 뭔가 멋지네요. 미발표곡은 아닐 텐데 그렇게 성실하지 않아. 뭐 미발곡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제가한테는 뭐라고? 다 발표했지. 뭐라 그랬냐 지금? 성실하지 않아. 미발콕? 미발곡 그런 거 없어. 아직 안 끝났는데 술이 없어? 그럼 이거나 마시자 하면서 비싼 위스키 꺼내준 제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네, 오샹님의 그 미발표곡이 이런 생각을 또 떠올리게 하셨다고 하네요. 아니 그냥 민발표곡은 아니고 뭐 작업했던 것 중에 그러니까 저작권에 안 걸렸으니까 미발표 곡이겠네요. 뭐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술이 없어 근데 비싼 위스키요. 좋은 비유입니다.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네 집에 갔더니 별거 아닌 것처럼 막 좋은 술 주고. 어작 형은 좋은 위스키를 만드는 양조사인 거네요. 양조사. 네. 그 양술통이 너무 비어 있어. 근데 그거 있어야 맛이지. 아니 양조사 게을러요. 뭐가 있어야 맛일 거 아니야. 일을 안 해. 일을 안 해. 네. 술을 안 만들어. 알겠고요. 야 빨리 리뷰 이거. 아직 안 끝났어요. 커피 마시지 말고. 아직 안 끝났다니까요. 아니 하도 얘기가 길게 가길래 커피 한 잔 안 먹어야겠습니다. 늘 하는 얘기는 뭐. 훌륭한 교황, 훌륭한 대통령 뽑으시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죠. 그거 중요합니다. 미켈럼님이 예. 저 말이 저렇게 멋지네. 뼈가 있을 줄이야. 예.
네, 다음입니다. 야, 이제부터는 뭐 우리 그냥 12주년 축하 메시지들이 쭉 있는데요. 12주년 축하 메시지 감사드리고 미리 감사드려요. 방금 남겨주셨던 미켈럼님께서 12년간 우리 곁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샹님, 김PD님, 최과장님, 지둥이님 폭삭 속았수다. 앞으로도 폭삭 속아줍소. 남겨주셨습니다. 아니, 제주도 분이시구만. 요즘 폭삭 속았수다. 네, 열풍이 불고 있어서. 저도 최과장 등살에 지난주에 다 그러면 봤습니다. 속아수다가 이렇게 속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나이 먹는 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몰랐어요. 난 폭삭 속였는데 완전 사기꾼 영화인 줄 알고 제가 봤는데. 오츠카레 사바데시다. 그거예요? 뭐라고요? 일본 말인가? 아니 근데 진짜 저희가 12년 전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진짜 폭삭 사갔던데요. 폭삭 사가수다. 맞다. 진짜로. 폭삭 사가수다. 그때 되게 우리의 목소리도 뭔가 젊고 옛날 거 기운도 좋고. 진짜 요즘 최과장이 동영상 그거 편집을 해줘가지고 유튜브에 하루에 한 개씩 올리고 있는데 그렇죠. 초창기는 확실히 우리가 너무 열정적이었더라고. 그 많은 영화를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소화를 하다니. 그러니까 최과장이 이혼당할 뻔하고 막 그랬죠. 오늘 집에서 나오면서 네, 제 동생 가족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저 녹음한다고 이제 나간다고 하니까 동생이 형 그 무용부로 12년이나 있어.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제가 더 대단하죠. 제가. 그건 맞지. 아 역시 그건 맞아. 그건 맞네. 그래서 MJ님이 대단한 거지. 조용히 가방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야 진욱이 지금 진원 초기에 그거 그렇게 나오라 그러면 진욱이가 나왔겠냐 얘가? 우리와 연을 끊을 걸. MJ한테 좀 고맙다는 인사 그렇죠. 좀 하세요. 아 우리 MJ님 12년 폭삭 동안. 속았수다. 12년간 정말 네. 고생 MJ 많으셨고요. 땡큐, 은호 땡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욱이 와이프도 땡큐 미리. 미리 땡큐. 감사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시끄럽마. 네, 코코무흐님. 무용보 12주년이네요. 진짜 감격입니다. 무용보 포레버 남겨주셨고요. 말해봐. 네, 단마홍님. 12주년 축하드려요. 저도 따라서 한마디 얹을게요. 폭삭 속았수당 감사해요. 무용보 남겨주셨고요. 네. 준치로님. 준치로님. 늦었지만 무용보 12주년 축하합니다. 무용보 포레버 남겨주셨습니다. 아우 너무 많은 분들께서 남겨주고 계신데요. 트리앙님. 12주년이 기어코 오고야 말았군요. 무용부는 다 같이 기막혀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12년을 해올 수 있는 거지? 말도 안 돼 하시면서 말이죠. 저도 12년 전에 둘째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듣던 방송을 둘째가 12살이 넘어가도록 계속 듣게 될 줄은 진짜 난 몰랐었네. 노래까지 불러주셨네요. 수입도 없고 피곤함은 산처럼 쌓이는 방송일을 강산이 변하고 들판도 변하도록 이렇게 장수 방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청취자들의 애정 때문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런 이유도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무용보가 착한 사람들이라서 장수하는 겁니다. 착해도 지나치게 착하고 도가 넘치게 착하고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착하고 청취자들이 방송 더 해달라는 말을 거절하면 죽는 줄 아는 지상 최대 착한 방송 무용보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12년 기나긴 세월 지나오시느라 고생 억수로들 많으셨습니다. 억수로 고맙습니다. 역시 무용보 폭삭 속았수다 남겨주셨네요. 이 드라마 이거 너무 다 애청하고 계신 것 같아요. 김 PD처럼 사기친다. 사기치는 영화인 줄 알았어. 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봤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되게 좋던데 드라마. 다들 좋죠. 다들 보시고요. 네. 네, 눈물 네. 좀 흘리시기 바랍니다. 네. 시원해요. 저는 이 드라마 보고 좀 이 소원하게 지내던 딸과 화해를 하는 가정을 봤습니다. 이 드라마가 좋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서 이 드라마를 보고 결심을 하고 봤습니다. 네. 근데 그럴만 하겠더라고요. 네, 특히 누군가의 딸인 사람은 참 보면 좋을 것 같다. 예, 네. 저는 뭐 드라마 보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싶은 충동을 여러 번 느꼈는데 여기서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 내가 지는 거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감정에 휩싸여서 그럴 때 한번 드라마랑 싸워야 뭘 저 엄마한테 전화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머니도 보시면 이제 둘 다 이렇게. 근데 엄마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드라마. 보시지 안 보시면. 그 엄마는 또 넷플릭스가 안 깔려 있어서 안 보실 텐데. 어머니는 또 외할머니 생각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 너무 많이 울 것 같아. 보면. 뭐 그래서 안 봤으면 좋겠어. 다 울면서 보는. 우리 엄마 좀 이렇게 힘들었던 시절은 좀 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어서. 물론 다 보셨지만 네. 어느 엄마한테 제일 감동이셨어요?
나는 그 염혜란 배우. 염혜란. 광래. 그쵸. 염혜란 배우가 나올 때마다 완전 눈물 버튼이어가지고. 광래. 죽겠더라고요. 아주 볼 때마다. 그 광래가 입은 그 양장. 그쵸. 양장. 꽃무늬. 꽃무늬 있는. 그 한벌 그걸 입은 그 씬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오늘 극장 갔다 해야 되는데 폭삭으로 가고. 일부러 이거 먼저 해 그럼. 네, 다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리뷰인데요. 처음에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새 저희 무용보 유튜브 채널 열심히 업로드 되고 있는데 은하짱님 무용보 극장 가다 편 괴물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이제 영화를 봤지 뭐예요. 영화 보고 방송 들으려다가 망했수다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팟빵에서 이제 막혀 있으니까. 그러게요. 유튜브에 괴물 편도 아마 이제 곧 올라올 거고요. 저희가 극장 가다는 대부분 올렸는데 90회에서 한 100몇 회 사이가 아직 안 된다고 최 과장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괴물 그 어린애 2개 나오는 그거 2개요? 물건인가요? 2개 나오잖아요. 네, 괴물. 봉준호 괴물 말고. 그렇죠. 봉준호 괴물. 고레다 히로카즈의 괴물. 네, 이상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년을 감사드립니다. 네, 12년 동안 이렇게 리뷰를 많이 남겨주시고 또 저희 챙겨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가 물심양면 많이 도움을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도 12년 동안 복삭 속으셨습니다. 그거 자꾸 속이는 것처럼 그게 어미 변형이 속다 속으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몰라요. 네. 감수광. 갑자기? 제주도 박원. 감수광은 무슨 뜻이에요? 난 어떡하나인가? 아니 감수광이. 감수광은 감수광이 뭐였지? 난 어떡하나 감수광. 그게 이제 보고 싶다는 광의 일종인데. 보고 싶다는 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전자녀 여기서 잠시 끼어들겠습니다. 무영보 12주년에 저도 빠질 수 없지요. 감수광은 제주도 말로 가세요 또는 가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혼자 없어에는 어서 오세요. 웰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영보 12년 동안 요망지게 과랑과랑 설레지 않고 폭삭 속았수다. 여튼 네. 꿈 같은 세월을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꿈처럼 행복했습니다. 저희들에게 항상 소식을 전해줄 때는 메일은 gmail muyoungbo@gmail.com 무용보@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시기 바랬고요. 팟빵에서는 후기는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페이스북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검색하시면 저를 만날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은 mybemovie MIBmovie로 오시면 되겠고요. 유튜브는 무용보 라디오를 검색하고 오셔가지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여튼 알림도 켜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네, 무용보 라디오로 유튜브 찾아오시면 티켓 이벤트도 거기서 할 겁니다. 거기서도 해요? 네. You don't have cash? Let's go to the ATM. Well, we could go chill out in a private room. What? It's Anna? Ivan! Like, what do you do to get all of this? I am telling you, you do not know this guy. Vanya? It's a frog marriage, and we're getting in an old ASAP. Oh my God. Vanya, be a man and talk to me. What is that? Is that a butterfly? Yeah, it's a butterfly. You're so classy. I know. I got dollar signs like a real hoe. 자, 무용보 12주년과 함께 무용보 109번째 극장 가다를 하고 왔습니다. 무슨 영화를 보고 왔을까요? 네, 109번째 무용보 브루스 극장 가다. 이거는 이제 극장에서 내려간 지 좀 됐고요. 지금 뭐 유튜브나 뭐 쿠팡 플레이 뭐 IPTV에도 다 나와 있죠. 무려 올해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및 여러 가지 상을 휩쓸었던 아노라. 대단. 네, 션펜이래. 누구냐? 베이커. 션 베이커 감독의 아노라를 우리가 그 오스카 뒷북치다 할 때 ABC 본다고 했죠. 그 중에 A. 네, A 아노라를 봤습니다. A이자 에이스잖아요.
에이스인가요? 이거 그렇게 생각돼요? 그렇죠. 네. 이 영화가 아카데미에 무려 작품상을 받았는데? 아니요. 이 영화는 A로 시작하지만 이 주인공은 에이스잖아요. 주인공이 에이스가? 주인공이 에이스. 그 클럽에 클럽 에이스. 클럽 에이스라고? 나는 지금 무슨 전투기를 몰았나 막 깜짝 놀랐네. 순진한가 봐. 네, 션 베이커 네, 션 베이커 감독이지요. 그리고 주인공 아노라 역으로 마이키 메디슨이 나왔고요. 네, 완전히 뭐 신데렐라죠. 그쵸. 올해의 신데렐라. 이 영화로 네, 그죠.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차지했습니다. 아 근데 저는 후보에만 올라도 깜놀인데 수상을 했어. 서브스턴스의 데미모어를 제끼고 맞다, 데미. 그 데미모어의 그 표정, 그 아쉬워하는 표정. 그러니까 예. 데미모어를 어떻게 제꼈을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속상했어요. 나도 속상한데. 예. 근데 너무 눈치 없이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마이키 메디슨이. 그게 서브스턴스의 시퀄이었어. 그러니까요. 근데 뭐 받을만 했죠. 뭐 네.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지? 아노라가 만나게 되는 네. 클럽에서 만나게 된 러시아계 아주 부잣집 아들 젊은 놈. 예. 이반 역으로는 젊은 놈. 예, 마크 아이델슈테인이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저 여기가 이제 설정이 뭐 아주 우리는 되게 익숙한 설정이죠. 재벌 2세와 사랑에 빠지는 스트리퍼. 네. 네, 뭐 그런 얘기니까. 그런데 이제 이 결혼을 막으려고 보낸 그 하수인 3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수인 3명, 그 이반의 부모님이 보낸 네. 하수인 중에 이제 제일 대빵이라고 할 수 있는 토로스 역으로 카렌 카라굴리안이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 토로스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죠. 남동생. 네. 얘가 아주 또 재밌어. 그죠? 이게 진짜 처음에 코 깨지는 애. 네. 까닉 역으로는 바체 토브마샨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두 형제는 이제 이게 다 이제 러시아계인데 이 둘은 또 아르메니아 그쵸. 사람들이잖아. 네. 그 또 거기서 또 저 아르메니아 놈 막 그러면서 네. 러시아 애들가 막 비웃죠. 러시아랑 아르메니아는 다른 나라니까. 다른 나라는 이제 붙어 있고 네. 거기에 아삼육이고 네. 종교도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이 하수인 중에서 가장 서열이 낮고 이제 실질적인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이고르 역으로 유리 보리소프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그쵸. 이 배우는 러시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못했대요. 그죠. 진짜 못하는 것처럼. 네, 실제로 이 영화에서도 못하는 것처럼 나오고 영어로 배우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나오죠. 그렇죠. 이 배우가 이번에 오스카에서 나무 조연상 후보에 올라가지고 네. 그래요? 이 배우가 급 영어도 막 배우고 급 스타가 됐어. 왜 우리 옛날에 90년대 그 모래시계 SBS 그렇죠. 이정재 거기서 이정재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거야. 느낌이죠. 말을 별로 안 하는데 네. 눈빛과 이 표정과 행동만으로 그렇죠. 츤데레 같은 이 행동만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은 배우입니다. 생긴 거는 완전 진짜 러시아 사람처럼 생겼어. 그렇죠. 근데 뭐 아쉽게 뭐 수상은 못했지만 네.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네. 네. 아우 저 돋보이던데요. 그렇죠. 네. 왠지 영화 보고 나면 이 배우가 남어. 맞아요. 좀 잘생긴 걔 누구야? 옛날 잘생긴 푸틴. 효도르. 네. 잘생긴 효도르 같은 느낌 안 드나요? 저는 약간 싸움 엄청 잘하게 생긴. 살찐 이안 맥그리거 느낌. 이안 맥그리거 얼굴 네, 있어요. 그 맞아요. 얼굴이 있더라고요. 네. 난 뭐 푸틴 같이 생겼던데. 네, 이게 77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용료상 그쵸. 받았고요. 네. 그리고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예. 여우주연상, 이야. 각본상, 편집상까지 와. 5개나 받았어? 네. 과하지 않나? 그게 이제 기생충이랑 비슷한 점이 있죠. 네. 그 깐느에서 판메도르를 받은 작품이 오스카 작품상을 받은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기생충이고 그다음에 아노라. 둘 다 약간 저예산 영화였고 그리고 션 베이커는 개인이 이렇게 오스카 트로피를 4개나 받은 최초의 경우예요. 개인이. 왜냐하면 이 감독이 자기가 제작도 했고 그렇죠. 편집도 했고 그치. 대본도 쓰고 그랬으니까 그게 다 트로피가 자기께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네. 그래서 나중에 작품상 받을 때 션 베이커가 올라왔잖아. 그런 것처럼 아주 뭐 개인적으로 엄청난 영예를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아노라가. 네. 독립 영화니까. 작품상만 제작사로 갈 거잖아요. 작품상 그 프로듀서라고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션 베이커야. 그 사람들 다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트로피 4개 들고 찍은 사진이 괜히 찍은 게 아니더라고. 좋았겠네요. 좋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대단. 시상식에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상을 못 해야지.
형 뭔가 지금 톤이 잡혀 있네요. 지금 오늘 형의 그렇죠? 지금 저의 톤입니다. 예. 아, 김 PD는 영화가 이미 길이 정해져 있네요. 길이 정해져 있어. 마음에 안 들었어? 네. 험난한 녹음이 예상됩니다. 되지. 험난한 빨리 녹음. 끝내자. 역시 아까 김필 형이 뭔가 이렇게 아니, 감춘 것 같더라니. 프로 별점 테러꾼 아니야, 쟤. 그 저번에 왜 우리 100회 특집으로 극장 가다 진욱이가 우리 뭐였죠? 그 뭐 평점 매긴 거 이런 거 쭉 예, 했는데 그쵸. 너무 의외였던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게 우리가 개봉하자마자 보고 막 이래가지고 별점 이런 게 이게 숙성이 안 된 별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의외인 것도 많더라고요. 나는 지금 저도 그 정도 시끄러. 다시 봐 그런 거. 근데 김PD 형은 좀 별점을 주고 싶을 때는 너무 세게 주고 그치. 안 주고 싶을 때는 너무 안 주는 좀 그런 변별력을 위해서 그래. 변별력을. 극단적인 좀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변별력을 다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변별력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나라도 변별력을 형 변별력을 위해서 분별이 난 안 돼. 킬러 문항을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 킬러 문항. 분별력이 없는 변별력 분별력은 없어. 주의자네요. 변별력만 있어. 분별력 좀 키우시고요. 싫어. 반발력이 너무 심합니다. 지금. 변별력은 좋아. 뭐 스토리를 좀 네. 말씀드릴까요? 예, 뭐 이 영화는 의외로 많이들 안 봤어요. 네. 그래서 재밌는데 왜들 안 보지? 야하다고 안 보나? 야하면 더 봐야 되는데. 하긴 우리가 요새 시국이 이래가지고 영화를 많이들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폭삭 속았수다는 왜 이렇게 많이 본 거야? 그건 킬링 되잖아. 예, 설정만. 근데 설정이 아주 뭐 되게 간단하죠, 뭐. 예, 간단해요. 네, 예. 뭐 너무 자세하게 쉽고. 설명 안 하고 아직 뭐 개봉한 지 그렇게 오래된 영화 아니니까. 예, 결말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네. 예. 이 아노라는 이제 네. 영어 이름은 애니죠. 애니. 예, 본명이 아노라고. 근데 아노라가 러시아 쪽 혈통을 가진 미국인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러시아계 미국인. 네, 그래서 러시아를 조금 할 줄 알아요. 그 할머니가 영어를 못 한다 그랬나? 맞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잘 하는 막 유창하게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할 줄 아는 정도인 거죠. 알아듣는 건 잘 알아듣고 네. 말도 잘 하는데 네. 얘는 일부러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러시아계 이런 거를 좀 숨기고 사는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스트립 클럽인 그 헤드쿼터스라는 곳에서 에이스죠. 그래서 첫 장면부터 굉장히 좀 강렬하죠. 시작부터. 그 왜 랩 댄스라고 하잖아요. 그 네. 스트리퍼들이 한 명씩 이렇게 좀 프라이빗한 그런 소파에 앉혀놓고 막 그 무릎 위에서 춤추고. 네, 우리가 뭐 헐리우드 영화 그게 보면 많이 나오죠. 무릎에서 춤춘다. 그래서 랩 댄스라고. 그러나 봐요. 랩댄스 네. 뭐 랩댄서라고 하기도 하고 네. 스트리퍼라고 하기도 하고 네. 엑소틱 댄서라고 하죠. 네. 그게 이제 좋게 얘기하면 엑소틱 댄서. 아. 그 아주 엑소틱한 춤을 추는 프로 댄서다 이거죠. 네. 근데 뭐 스트리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한 러시아계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스트리퍼가 좀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니까 야, 너 러시아어 할 줄 알잖아. 네가 가봐.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얘랑 그 이반이라는 이 젊은 청년과 급속도로 서로 이제 어떤 호감을 가지고 네. 예, 좋은 감정으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이 좋은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 두 사람은 얘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애니는 그리고 이반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 댄서가 내가 돈을 지불하고 고용을 하는 거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무엇보다 이 재벌이 사이에는 이 러시아어가 되는 스트리퍼가 너무 좋은 거야. 말이 통하니까. 그렇죠. 막 급할 때는 러시아 말로 하는데 얘가 다 알아들으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이반이 어느 날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제 미국에 마지막으로 이제 있는 기간이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내가 좀 신나게 놀아보려고 그래. 이 일주일 동안 너가 나의 여자친구가 돼줘. 그렇죠. 얼마를 줄게. $10,000를 처음에 제안을 하는데 걔가 15,000을 달라고 그래서 오케이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둘이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라스베가스로 놀러를 가자고 그래서 막 이제 뭐 무슨 전용기 같은 거 타고 자가용 비행기 같은 거 타고 이제 라스베가스를 가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충동적으로 이반이 결혼을 하자라고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애니는 받아들이죠. 그래서 라스베가스는 바로 결혼이 가능하잖아요. 맞죠. 거기는 바로 결혼도 가능하고 이혼도 가능하고. 네. 24시간 결혼식을 할 수 있죠. 네. 라스베가스는. 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이반의 집이 이제 뒤집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이 부모님의 하수인들 중에 토로스라는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이 결혼 당장 무효화시켜라.
라는 미션을 받고 세 명의 하수인이 토로스가 되게 됩니다. 뭐 약간 갓파더 뭐 비슷한 세례식 같은 거 하다가 갑자기 다 때려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 네. 비슷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대부라고 그러니까 무슨 마피아 같긴 한데 이 영화 보면은 처음에 이게 러시아라니까 러시아 마피아 뭐 그런 거 같이 보이는데 그건 아니고 네. 올리가기죠. 올리가리히. 그러니까 러시아의 재벌들, 그러니까 러시아 정치, 경제, 사회를 다 쥐고 흔드는 소수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올리가기라고 하는데 올리가이예요. 아빠가. 그러니까 이제 뭐 프라이빗 제트기를 타고 말도 안 돼, 진짜. 왔다 갔다 하고 돈이 그러니까 상상 외로 진짜 엄청 많은 거예요. 돈을 물 쓰듯 씁니다. 그래서 그냥 얘는 아빠 카드 들고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에서 휴가를 하다가 러시아로 돌아가기 싫으니까 네. 미국 사람이랑 결혼하면 미국 시민이 되잖아. 네. 그걸 노리고 그냥 결혼한 거예요. 충동 김에. 네. 그냥 아노라가 그 상대가 된 거고. 네. 그래서 애니는 또 완전히 난 이제 완전히 인생 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세 사람의 하수인이 집안에 나타나면서 이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예. 이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저 맨날 욕하는 재벌 나오는 드라마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재벌 나와갖고 그러게 우리한테는 이거 되게 익숙한 너무 얘기예요. 익숙해요. 이게 뭐 익숙한 말이야. 예. 별로 차별성이 파리의 연인 뭐 이런 거 생각나지 않아요? 왜 내가 너의 남자다라고 얘기를 못해? 뭐 이런 거. 그런 거. 응? 그런 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예. 근데 우리한테는 익숙한 설정인데 네. 이게 전 세계에는 되게 프레시하게 어필을 한 거죠.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되게 아이러니컬한 질문을 던지죠. 우리는 왜 이게 왜 익숙해야만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재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잖아. 항상 그렇지만 시어머니의 반대를 극복하고 둘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남자는 모든 걸 다 잃고 막 이런 건데 네. 그렇게 가려고 하다가 이제 또 달라져요. 예. 근데 이제 이 영화를 이제 다르게 좀 신선하게 해석하는 그런 시각들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재밌는 그냥 코미디처럼 보이지만 어떤 이 안에 굉장히 좀 날카로운 그 시선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이제 뭐 해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성노동자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비판하고 그리고 어떤 이 자본주의 사회의 이런 단면들, 차가운 단면들을 또 비판하는 그쵸. 어떤 그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읽어내면서 이 영화에 좀 의미를 더 사람들이 많이 부여하게 되는 것 같고, 우리도 사실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이게 너무 우리한테 익숙한 소재다 보니까 정말 그 정도 의미가 있나? 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보면서. 그렇죠. 예, 그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도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영화 되게 발칙하게 잘 만들었네. 숀 베이커 감독이 대중성도 있네. 우리는 사실 숀 베이커 감독은 플로리다 프로젝트로 네. 와 이렇게 수려한 독립 영화를 뽑아내는 감독이 있었다니. 그래서 왜 그 숀 베이커 감독 플로리다 프로젝트 다음에 레드 로켓이라는 네. 거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노라 하기 전에 네. 21년인가 22년 나온 건데 그 왜 포스터에 어떤 남자가 이렇게 튜브 같은 거 끼고 있는 그렇죠. 그거잖아요. 도넛 같이 생긴 튜브 끼고 그 남자는 포르노 배우가 은퇴해서 벌어지는 일이야. 근데 뭐 되게 어린 티네이저랑 또 사랑에 빠지고 뭐 그런 얘기인데 이 숀 베이커 감독이 일관적으로 그런 성노동자에 대한 그런 얘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초창기 작품은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 네. 이제 영화가 8편인가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뒤에 작품은 다 그래요. 근데 좀 다양하게 성노동자 이런 거. 그래서 이번에 수상소감 때도 그런 얘기 했었고 평가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거를 직시를 한 거죠. 이 영화에서 완전히. 그렇죠. 그거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이 영화 처음 보고 그래서 야 이거 뭐 21세기 한국에 80년대 나온 매춘이네. 그때 매춘이라는 영화 한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 그 스토리가 이런 거거든요. 그 고시 공부하는 남자 뒷벌이하지 않는 매춘. 그 나영이 배우가 나영이 나왔잖아요. 나왔던. 예, 지금은 뭐 드라마 퀸이죠. 예. 아 지금 그렇습니까? 온갖 드라마에 다 나오세요. 아 그러시는구나.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눈물의 여왕에서도 그렇지. 네, 나오셨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근데 그래서 매춘 1, 2, 3, 4 쭉 나오고 네.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었고 근데 90년대 여러분들 그 쇼걸이라는 영화 폴 바우벤 감독 네, 기억하죠. 폴 바우벤의 쇼걸이라는 영화가 이거랑 약간 좀 닮아 있죠. 네. 거기서 보면은 시골에서 올라온 애가 쇼걸로 성공해가지고 라스베가스에서. 근데 그 영화가 이제 우린 수위랑 이 야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때는. 폴 바우벤 감독이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야하게 만든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보면 폴 바우벤이 좀 앞서간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쇼거를 지금 보면 이런 코드들을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 보면은. 근데 이제 너무 선정적으로 만들었다고 욕을 좀 먹었죠. 네. 예. 그런 것처럼 사회적인 어떤 인식, 아노라를 바라보는 그거가 되게 지금 21세기에 또 이렇게 볼 수 있구나. 그래서 되게 인정해준 작품이라고 봅니다. 내가 오스카 작품상을 받는 순간 물론 나는 콘클라베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아노라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시상식 보면서. 뭐 점수가 대충 예상이 되네요. 네. 경도. 예상이 됩니까? 네. 뭐 나야 뭐 그렇습니다. 자, 아노라. 드디어 우리가 작년 작품상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야. 근데 최근 들어서 오스카 작품상의 기생충 포함해서 약간 의외의 작품들이 많이 바뀌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Everything Everywhere도 우리가 되게 그때 혹평했잖아. 그때 최가장도 혹평한 것 같은데. 과하지. 4점을 못 받은 것 같은데 막 그때. 에어는 좀 과해. 아니 과하지 않고요. 그게 난 눈이 아프던데. 우리는 눈이 아프고 막 정신 없지만 MZ 세대들은 이 영화가 감동입니다. 에어리. 예. 그러더라고요. 보고 또 보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 MZ 세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마이키 메디슨 이 친구가 Z 세대거든요. 네. 근데 이 Z 세대가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어리고 그때 데뷔 모를 제끼고 받은 게 그래서 되게 뭐랄까요 화제의 중심이 됐고 이 마이키 메디슨 비롯해서 그 여러분들 우리 극장가다에서 원스 어폰 타임 헐리우드 했었잖아요. 그렇죠. 퀸틴 타란티노. 네. 거기 보면은 그 찰리 맨슨 패밀리 그 약간 목장 같은데 거기에 브래드 피트가 가잖아. 네네. 거기 그 티네이저 여자애들이 막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마가렛 퀄리. 서브스턴스에 나왔던 네. 앤디 맥도웰 딸. 네. 마가렛 퀄리도 있었고 마이키 메디슨도 거기 있어요. 네. 그다음에 시드니 스위니라고 또 되게 지금 인기 있는 그 되게 풍만한 그 배우들이 다 거기 있는 거야. 완전 단역들인데 걔네들이 다 떴어. 그래서 뭐 타란티노가 뭐 여자 배우 보는 눈이 있다라는 등. 그러네요. 그래서 그 원스 어폰 타임 헐리우드 우리 그때 보고 사실 별로고 이건 미국 사람들을 위한 영화다 막 이랬잖아요. 전 좋았는데. 근데 그 영화가 다시 또 조망받고 있어요. 거기 그 배우들을 단역으로 다 썼는데 걔네들이 다 떴다 그래가지고. 진짜 차세대 스타들을 그 영화에 편집을 했네요. 근데 거기서 그 영화 보면 사실 마거렛 퀄리 정도만 약간 원샷을 받았고 마이키 메디슨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몰라요. 옆에 이렇게 서 있거든. 저는 완전 이번에 영화 보면서 낯설던데. 그렇죠. 이게 이 영화가 처음에 마이키 메디슨이라는 이 배우의 얼굴 자체가 너무 낯설더라고요. 그렇죠. 아노라 보고 그걸 다시 보면 이제 저기 서 있네 이렇게 이 정도예요. 그렇죠. 예, 그 시드니 스위니도 마찬가지고. 근데 얼마 전에 그 아저씨라는 영화 있잖아요. 원빈? 네. 그 아저씨를 이렇게 우연히 다시 봤는데 거기에 형사 중에 그 곽도원 배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곽도원 배우가 등치도 크고 사실은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외모인데 그 영화 볼 때는 기억이 아예 없어요. 기억 안 나지. 그렇죠. 곽도원은 저는 황해에서 사실 처음 본 기억이 나서. 아저씨의 곽도원이 나왔어.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는 숨어 있지. 어딘가에 이게 숨어 있는 배우들이. 저 아저씨는 그 계속 담배 피는 그 형사만 기억에 남잖아.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메디슨도 그쵸. 사실은 이제 그런 캐릭터였다. 근데 이 정도로 큰 스타가 될 줄은 진짜 퀸틴 타란티노도 몰랐을 거예요. 이 영화 하나로 그냥. 션 베이커라는 이런 귀인을 만나서. 근데 사실 이 영화가 완전 독립 영화고 뭐 제작비가 뭐 600만 불인가? 600만 불이요? 예, 600만 불 들여. 7억 정도 되죠. 예, 600만 불 들여가지고 영화로는 한 7천만 불 벌었어요. 뭐 한 10배 정도 벌었죠. 근데 이게 캠페인을 많이 했대. 마케팅이랑 캠페인을 영화사에서 그 오스카 때도 거기 걔네들 오스카 캠페인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하면서 제작비보다 돈을 더 썼대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로비가 먹혀가지고 수상들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근데 제가 본 어떤 글에서는 지금 아카데미 회원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확대되고 넓어지고 젊어졌대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아노라 같은 작품이 더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어떤 배경이 됐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에오리 수상했을 때부터 느꼈던 바죠.
네. 그게 옛날에 진짜 보수적인 그쵸. 백인 중심의 자본 중심의 그런 시선에서 좀 벗어나고 어떤 이런 영화들이 자꾸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그 회원이 확대된 측면. 아카데미 회원. 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네. 그럼 기생충이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나요?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 기생충도 그 영향권에 들어 있죠. 그러니까 한 10년 전부터 오스카 작품상 후보가 쫙 많아진 적이 있었잖아요. 원래 5개만 하다가 8편, 10편 이렇게 많아지면서 좀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사실 뭐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요. 예. 선거인단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네. 샘플이 많고. 근데 또 소수 정예가 뭐 이렇게 우리 무슨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좋은 분야가 있겠지만 영화는 그래도 대중성이랑 많은 사람들의 공감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또 그렇게 하려면 흥행유리한 작품이 작품상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나중에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아니니까 예. 그 회원 자격을 엄밀하게 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이키 메디슨 연기는 어땠어요? 저는 너무 좋던데요. 연기가. 네, 연기가 저는 좀 놀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웠어요. 이 배우가 신인이라고? 왜냐면 보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결과를 알고 본 거잖아요. 작품상이다. 라고 해서 봤잖아요. 결과는 작품상이야. 네, 결과는 작품상. 이게 오스카 작품상이래. 그러면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기대감도 크고. 보통 그런 경우에 많이 실망하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노라라는 영화가 일단 독립 영화고 이건 뭐 우리가 방송하면서의 정보를 통해서 알았으니까 아노라에 대해서 어느 한 구절 찾아본 적도 없어요.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봤습니다. 최대한 그냥 정보를 최대한 안 갖고 그냥 보려고. 예,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번에 보면서 이게 왜 작품상을 받았지라는 생각으로 봤어요. 그래? 내가 반드시 이 작품상을 받은 이유를 찾으리라. 찾았어? 오답노트 같은 거 보면 찾았어? 그래서 보다 찾았어? 보는데 중간까지는 진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와 이런 코미디까지 버무려진 이 영화가 왜 작품상을 받지? 왜? 뭐 내가 아직 안 본 뒤에 뭐가 나오나? 근데 저는 뭐 이 영화 이제 앞으로 보실 분들도 많이 또 방송 듣고 계시겠지만 이 아노라가 뒤쪽에서 저는 이고르와 머무는 그 시간부터 영화 엔딩까지가 저는 이 씬들이 저는 작품상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뒷부분만 고기만 주면 되지. 아니요. 고기만 어떻게 줘? 고기만 주면 되지 왜 전체를 다 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완성되려면 이 느낌이 완성되고 그러니까 그 느낌을 위해서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 빌드업을 과정이 막 코미디도 있고 막 그 아노라 막 격투씬 막 장난 아니잖아요. 이게 쭉 앞에 가야 이 뒤에 이게 뭔가 묵직함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게 느낌을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묘해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극찬했던 이런 비슷한 류의 영화에 프린세사스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시종 일관 묵직함이 있었어요. 사실. 프린세사스가. 네, 프린세사스는 진짜 코미디가 좀 없죠. 그렇죠. 저는 이 영화는요. 영화를 쭉 보다가 중간에 어떤 느낌까지 받았냐면 야 이거 귀여운 여인인데? 그렇지. 저는 이거 줄리아 로버츠인데 아노라가? 이 생각으로 봤는데 그렇지. 결국엔 뒤에는 우리 귀여운 여인은 신데렐라잖아요. 결국엔 사랑이 이루어졌잖아. 이 영화는 이게 사랑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현실이야 이게. 이걸 보여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파리의 연인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모두 보는 우리도 아노라 주인공인 애니 아노라도 이 모두 갖고 있던 이 뭔가 꿈 이런 것들이 현실에 부딪혔을 때 이렇다라는 거를 보여줘서 정말 저는 뒤쪽에서 뭔가 이 부분인가 이렇게 좀 다가온 부분이 좀 있어요. 아니 잘 본 것 같아요. 진혁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 이게 무슨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고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가지만 현실을 절대 비껴나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거가 우리가 사실 귀여운 연인이나 그 옛날에 그런 영화들 여인. 네? 연인 아니고. 네가 자꾸 파리의 연인으로 헷갈려. 프리티 우먼이나 그런 거랑 좀 다른 게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이번에 두 번째 보는 거라서 진욱이는 왜 작품상인가 하고 봤잖아. 나는 왜 여우주연상이지? 하고 봤어요. 그런데 고개가 끄덕여지는 장면들이 꽤 많이 있었고 뭐 분량도 분량이고 한데 나는 어떤 캐릭터가 이 아노라 같은 캐릭터를 본 적이 없어 영화에서. 이 정도로 정말
얘는 모든 걸 다 보여줘. 근데 그게 되게 현실적이야. 이게 무슨 환상의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얘 직업, 그다음에 얘가 하는 일, 그다음에 얘 사생활, 현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노라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내숭 떨지 않아. 나는 이래. 난 이렇게 생겨 먹었어. 넌 그래서 이거는 물론 뭐 마이키 메디슨이 연기를 잘했다기보다도 숀 베이커가 이런 캐릭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던 캐릭터인데 특이하게 빚어냈어요. 그걸 연기를 해줬고. 거기서 잘 보이려고 했던 순간이 딱 한 군데 있긴 한데. 아, 그렇죠. 딱 한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정도. 그거조차도 현실이라는 거지.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근데 얘는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의 어떤 이 인격이 완성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당차고 대차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영화 봤을 때 이런 여자가 주변에 있으면 나 감당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너무 힘들 것 같아. 감당 안 돼요. 형 코 깨지고 난리 나요. 감당 안 돼. 그 중간에 왜 그 막 그 액션씬 나오잖아요. 아유, 완전 활극 나오잖아요. 그 집에서 진짜. 막 묶으려고 도망가고 소리 지르고. 그 씬 놀라웠습니다. 와, 거기서는 야, 진짜 너무 리얼하더라고요. 네, 진짜 리얼했어요. 네. 하여튼 그런 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뭐 활극도 있고 액션도 있고 내면 연기도 아까 진욱이가 얘기한 그 끝부분에 그 마무리가 굉장히 좋았어. 그러니까 끝부분에 이게 되게 전형적인 엔딩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어떤 엔딩이든. 네. 근데 거기서 그 이고르 그 보디가드와 네. 그거랑 이렇게 해서 엔딩 씬을 그렇게 처리하고 네.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좀 발칙해요. 그 엔딩 씬을 하고 나서 엔딩 크레딧이 나오는데 음악도 없어. 그렇죠. 그 차 소리만 나죠. 그치. 차에서 와이퍼 소리.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70년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 영화가 참 완전 진짜 B급 영화인데 그 영화가 끝나고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음악도 안 나오고 모터보트 그 보트 소리만 쭉 하면서 가거든. 난 그 장면 잊히지 않는 장면이에요. 그 엔딩 씬이. 근데 이 아노라도 약간 그런 느낌이 주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음악을 트는 것보다 더 많은 여운을 주는 거지.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이랬다고? 이거 어떡하지 이제? 막 이러는 거야. 약간 해피엔딩 같기도 하고 새드엔딩 같기도 하고 현실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뭐 알겠어요. 좋은 영화인 것 같고 잘 만든 영화인 것 같고 또 숀 베이커의 그 어떤 발칙한 어떤 그런 연출이라든가 캐릭터라든가 그런 거 다 좋았는데 저는 솔직히 이 아노라의 선택이 그렇게 개연성이 있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프로페셔널로 사실은 이 성노동을 하는 애잖아요. 근데 이런 애가 어떤 누군가가 와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부자인 어떤 애가 나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을 때 그것도 뭐 이렇게 뭔가 빌드업이 쫙 돼가지고 우리는 정말 우리 함께하지 않으면 우린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적어도 드라마처럼은 그렇죠. 뭔가 연결이 그 될 거 아니야. 정도 개연성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라스베가스 놀러 가서 그냥 결혼하잖아요. 그 결혼에 누가 진정성이 있다고 믿어. 자기 스스로도 저는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개연성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걔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결혼이야. 얘가 그러면서 하는 거잖아. 아니 근데 그 결혼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건 또 걔가 거기서 그냥 포기하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흔들리잖아. 그 부분이 $1,000에. 이게 진짜 이거 재밌는 그러니까 이반을 아노라가 진짜 사랑했냐? 아니지.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냥 뭐 이반이라는 이 남자에 대한 어떤 신뢰나 존중이나 진짜 사랑의 감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반이 가진 돈과 배경에 대한 선망이 전부였던 건데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집에서 둘이서 정사를 막 격렬하게 나눠. 그때 보면 막 좋아 죽죠. 근데 얘는 딱 그거 끝나고 나면 이반은 바로 게임해요. 컴퓨터 게임. 근데 이때 아노라가 게임할 때 안겨 있잖아요. 안겨 있을 때 아노라의 표정이 있어요. 내가 이게 현타온 표정이야 사실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 현타온 표정. 근데 얘가 결혼이라는 것과 이렇게 연결되는 이 흐름이 너무 저는 튀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어떤 그런 노력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아니요, 나는 너무 잘 이해가 됐어요. 아노라의 가치관이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잘 보였어. 그러니까 결혼도 그렇게 그냥 쉽게 하고 걔 그 시간 남을 때도 이렇게 그 남자 보면서 돈 얘기도 허슴없이 하잖아. 나 돈 더 받아야 된다고 휴일에는 이런 얘기 하고 결혼도 그렇게 해서 하면 땡 잡았네? 아니야? 아니면 난 돈 더 긁어낼 거야. 너 나 이렇게 농락했잖아. 이거 더 이상 없어요. 그거를 그러면 이거는 제가 실수한 거니까 이러진 않지. 그런데 난 되게 현실적이라고 봤어요. 잠깐 그거는 또 그렇게만 하면 아노라가 그 다음에 했던 모든 행동들이 너무 감정이 없는 상태로 재단해 버린 거야. 옛날에 영화 중에 역전의 명수라고 있어요.
네, 있죠. 네. 한국 영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비슷한 정준호 나온 영화. 그 사창가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기억이 안 나? 못하는데요. 그 명수가 자기 아내를 삼아야겠다고 나중에 하는 사귀었던 그 여자가 그쪽 사람이야. 근데 그 여자가 허락하지 않는 거를 명수한테만 허락해.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는 허락하지 않는 걸 명수한테 허락해. 그러니까 성노동자가 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허락하지 않잖아. 그리고 적어도 마음이건 어떤 거건 이런 장면들을 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난 이게 왜 여기서 대입됐냐면 점점 허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돈을 받기도 했지만 점점 이렇게 말하자면 깎아내려서 내가 이 정도는 허락 안 하는 건데 아노라가? 아노라가 자꾸 뒤로 물러서면서 허락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이 직업적으로서는 딱 여기까지야. 그 선을 넘으면 안 돼. 선을 물려주는 거야 자꾸. 그렇게 되면 마음도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럼 형 마음도 갔다. 마음도 늘어갔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도 했어. 얘가 굉장히 순진하잖아. 그러니까 오샥 말도 일리는 있지. 뭐 그 정도로 발달했으니까 이제 이거 잡아야겠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지만 마음이 아예 없이 잡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일단 든 거고요. 이 영화가 재미있다라고는 못 느끼겠어 사실. 왜냐하면 더 센 장면들을 더 센 어떤 구조들을 혹시 이런 이야기들의 구조를 나는 훨씬 많이 봤고 오히려 우리나라 영화에서 더 많이 봤던 것 같아. 방금 역전의 명수도 그렇고 내가 어렸을 때 봤던 보면 안 되는 영화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 봤던 영화 중에 창이라고 있어. 창 인권택 감독이었나? 네, 노는 계집창. 네. 그 영화는 뭐 하여튼 이 점점 무너져가는 삶이 보이거든. 네. 이 성노동자로서의 삶이 점점 어떻게 무너져가는지 그리고 뭘 지키려고 했는데 점점 무너져가면서 마지막에는 그 오토바이 타고 가는 장면으로 생각이 나거든. 그러면서 정말로 비참한 그 모습들이 생각나. 신은경 나온 영화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엔딩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나는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더 대단해서 나는 지금 김 PD 형이 예시를 들고 있는 영화들이 너무 좀 놀라워. 너무 올때 올드하다기보다는 이걸 기억하고 있다고 이 영화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한테는 그게 우리한테는 야한 영화가 아니라 그런 영화가 굉장히 많았고 노는 계집창 인권택 감독의 그거는 나도 아주 뚜렷하게 기억이 나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영화였어. 왜냐면은 인권택이 그때만큼은 숀 베이커가 돼서 그 영화를 만들었어. 우리나라 이 사창가 홍등가의 성매매 여성들을 아주 들어가서 카메라를 들이댔지. 네. 그 마지막 장면 기억나요? 그 딱지 끊는 장면 아니야 오토바이. 그치. 헬멧 안 썼다고. 그치.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가 이 얘기야. 그러니까 김 PD처럼 이거 뭐 이렇게 한국 사람들 그럴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현실이 나는 또 되게 웃긴 거야. 또 그거 자체가 역설적으로. 내가 느끼는 거는 이 영화 자체라기보다는 이 영화가 뭐 잘 만들어졌다, 좀 깔끔하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이런 주제가 뭐 대단하다고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김 PD는 에오리랑 아노라랑 둘 중에 하나 작품상 불러야 돼. 그럼 뭘 불러? 하나를 둘 다 불러. 물른다. 그러니까 하나를 둘 불러야 다 돼. 불러. 반드시 불러야 된다. 하나를 불러야 돼. 이걸 부르겠어 난. 아노라를 부르겠어? 사실은 이 영화에 난 진짜 되게 좋았던 장면 하나 딱 꼽으라고 그러면 그거야. 이 재벌가가 러시아에서 도대체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아예 없어. 그쵸. 근데 인간을 보여주는 그 장치가 다른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막 벌벌 떨면서 막 이렇게 막 굽실굽실 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렇게 굽실거릴 만한 대상들이 아닌 거로 설정해 놓은 거.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그려놓은 거야. 돈만 많은 거지. 그리고 부잣집 도련님도 그냥 뭐 그랬잖아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얘가 그럼 얘가 좀 마음이 있나? 라는 생각을 살짝 하게 만들다가도 집안에서 딱 물러라 결혼 물러라 할 때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아 그렇지 뭐 얘네들은 뭐 이렇지. 얘 재벌 2세 올리각 2세 얘는 나는 진짜 단 1초도 얘한테 신뢰를 보는 부분이 없었어요. 영화 보면서. 나는 아노라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봐. 그래? 근데 아니야. 아노라가 나는 아니야.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노라가 이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결혼이라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 그치, 물론 안 되니까. 라스베가스도 그 결혼하고 얘는 결혼을 하면은 그 왜 저거 있잖아 그 혼인 프리놉스라고 그러죠. 프리놉스라고 그래서 프리놉셜 어그리먼트라고 그래서 왜 진짜 부자들은 그 사전 계약서를 혼전 계약서를 써요. 그래서 보통 이혼하면 우리는 재산 반 쪼개잖아. 우리 뭐 어디 회장님 그러잖아 지금. 그렇죠. 그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서약을 합니다. 그 계약서에 사인하고 결혼해요. 그거를 부자들 무조건 해.
그런데 이것도 없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노라는 그런 생각까지 다 걔가 프리너프라는 말을 중간에 하거든. 하죠. 혼전계약서도 안 썼다고. 예. 걔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그냥 땡 잡은 거지. 로또가 맞은 거 같은 느낌은. 얘가 얘를 사랑하고 내가 저 집에 며느리가 돼서 러시아 가고 막 이런 생각까지도 안 했었던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샥은 지금 굉장히 막 철두철미한 어떤 여전사 내지는 뭐 이런 측면에서 여전사가 아니고 얘는 그냥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애야. 그렇지. 그 정도도 여전사잖아. 그치?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여성스러움도 가지고 있고 그 여성스러움이 뭐였냐고 따지면 모성애도 있고 나중에는 그 이고로에게 느끼는 그 감정은 약간 남편 타박하듯이 막 하는 그런 정면도 있고 그러니까 다측면으로 나는 아노라 그려진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왜 이 영화에 대해서 크게 막 어떻게 못하냐면 그 많은 것들을 수도 없이 나는 보았다고 생각하거든. 특히 이 감정선상에 해당하는 거 아까 재벌 나오는 드라마에서 다 봤고 아까 창이라는 영화에서 난 이 심각함을 이미 오래전에 봤었던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겹치니까 글쎄 굳이 이렇게 늦게 뭐 이런 얘기를 정도 가지고 아카데미 상을 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형들 얘기 들으면서 약간 장전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모두 다 션 베이커가 원하는 대로 간 것 같다. 다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모두라면 최소한 최 과장님, 김PD 형, 오샥형 저까지 모두 다 션 베이커의 의도 안에 포섭된 것 같다. 포섭된 거 이런 생각을 갖게 왜? 만들었다. 끝까지 봤으니까. 저는 아노라는 아까 오샥형도 얘기했지만 현실을 너무 직시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근데 중간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해요. 대사가 무슨 대사가 있었냐면 저런 매춘부하고 막 이렇게 우리 아들이 결혼을 막 이렇게 하니까 난 매춘부 아니고 스트리퍼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싸울 때. 근데 사실은 이 사회적인 편견으로는 매춘부 이꼴 스트리퍼거든요. 표현에서는. 근데 아노라는 난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해. 근데 영화는요. 보는 내내 내가 잡고 있는 이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인지 아닌지 알고 있어. 그런데도 끝까지 잡으려는 아노라의 노력이 보여요. 그러다가 썩었구나. 이거를 깨닫는 연기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꿈에서 깼구나. 그 $10,000 얘기할 때? 아니야. 아예 이제 뒤쪽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시종일관 다 보고 났더니 아예 시작부터 그냥 끝까지 아노라 본인을 위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인 뭐 편견에 대한 부딪힘 이런 거 그냥 없이 그냥 오롯이 아노라가 보여줄 수 있는 내면을 그냥 다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무너지는 것까지. 아노라의 투쟁과 좌절을 다룬 영화다. 그리고 아까 전에 김PD 형이 잠깐 그 이고르와의 어떤 씬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씬은 오로지 사실 이제 아노라만 보인 거예요. 이고르만 보이고. 그 엔딩의 그런 표현 방식도 아노라만 좀 많이 보였어요. 진욱이가 제대로 봤다 생각하는데 무너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이고로에게 막 타박을 주지. 아니 그게 이 이반이 얘 이반은 주변에서 이반을 아는 모든 사람이 얜 진짜 쓰레기다. 쓰레기고 막 나가는 애야. 아노라 너 아니야. 네가 잘못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잖아요. 너가 정신 차려야 돼 막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아노라는 그거를 내가 알아 이제. 야 이거 쓰레기 같은 놈이었나 보다. 아는데도 조금의 가능성을 계속 붙잡고 가려는 거야. 그치. 왜냐면 내가 이 직업에서 내 인생에서 유일한 탈출군 이거거든요. 그 스트리퍼 생활 혹은 매춘부 생활을 할 때 모든 작품에서도 많이 그려지지만 그 같이 일하는 직종 여성들이 주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돈 많은 사람 만나서 나가면 탈출하면 너 인생 대박인 거야. 복권 맞은 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영화에서 똑같이 표현 나오고 이건 아노라가 정말 무지하게 꿈꿔오고 있던 거야. 근데 그 기회가 왔어. 그리고 이반한테 계속 확인을 해. 그 아까 전에 라스베가스 씬에서 침대에서 그 얘기 나누잖아요. 진심이냐. 이반한테 확인을 하잖아요. 나야 땡큐니까 이반이 진심이래. 심지어 나 진심이라고 2번이나 얘기했어. 나 이거 장난 아니야.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이 얘기를 하니 아노라도 왔구나. 그리고 아까 전에 뭐 김PD 형도 얘기했죠. 몸 가면 뭐 마음이 좀 갈 수도 있어. 마음이 좋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것도 영화에서는 저는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묘하게 감정도 뭔가 둘이 좀 감정에 오가나? 이런 씬들도 아주 약하게 보여줘. 나는 그걸 잘 못 느끼겠더라고. 아 그거 자체를 못 느끼는 게 당연한데 있긴 있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어떤 형태 스토리 구조의 영화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드라마에도 많고 너무 그냥 뻔하잖아요. 근데 내가 아노라를 높이 사라고 하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뭐냐면 그런 영화의 대부분은 99%는 이 댄서나 스트리퍼나 매춘부나 후커나 이 사람들이 다 그걸 지금 말대로 탈출하고 신데렐라가 되고 싶어해. 비참한 현실을 탈출하고. 근데 아노라는 비참한 현실도 아니야. 얘는 상관없어. 그냥 그 일을 할 뿐인 거지. 그냥 자기 그냥 직업으로 그 일 하고 있고 나 이 진절머리라는 이 현실을 탈출하고 이거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아노라에 대한 또 다른 편견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지. 그게 아니라니까. 아노라는 그게 아니야. 걔는 그냥 대차내고.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아노라가. 그것도 왜 또 이해가 안 돼? 나는 이해가. 아니 그런 애가 아니 그냥 빠져 그런 걸 다 그냥 초월해야지. 얘는 이 자기가 스트리퍼로서 자기의 직업에 충실하고. 그냥 즐겁게 살던 애예요. 아 즐거운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기 얘기에 혹시 표현에 오해가 있었다면 지금 최 과장님이 얘기했고 오샥 형이 얘기한 것처럼 아노라는 그냥 이 일을 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상황을 끝까지 부여잡으려는 아노라의 이 속내 그게 일순간 터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거 있다니까. 당연히 재벌이사랑 결혼해가지고 생활이 완전 업그레이드 되는 건데 당연히 하고 싶지. 그거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거는 맞아요. 꼭 매춘부가 아니라도 댄서가 아니라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뻔한 구조 얘기에 뭐가 있나 이렇게 보는데 그 장면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그 마지막 나는 그 클라이막스가 그거라고 보는데 마지막 그 공항 그 대기실 같은 데서 이반 부모랑 그 올리각들이랑 얘기하잖아. 네. 그러면서 아노라가 그래 들어 그러면서 입고 있던 모피 코트를 벗어서 집어 던지고 갑니다. 그 몇 천만 원 하는 거거든. 걔가 아주 현실적이라면 그 옷은 가져가서 팔거나 했겠지. 근데 그걸 그냥 벗어가지고 던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I don't care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대차다고 얘기하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이면서 뭐 내 생활이 너무 비참해서 난 탈출하고 싶어. 난 그렇지. 그러려고 하는 그거는 인간적인 기본적인 욕구라도 그것마저 다 보여준다라는 거지 나는. 저는 그 션 베이커가 이거 이제 수상 소감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준 성 노동자들에게 감사한다. 그 커뮤니티에 감사했죠. 예. 그러니까 아마도 션 베이커는 굉장한 인터뷰를 많이 하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계속 이야기를 그들로부터 얻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노라라는 이런 캐릭터, 이런 경험이 그러니까 뭐 가상의 경험이지만 이것이 분명히 누군가 이렇게 영감을 준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아노라 같은 캐릭터의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부정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아노라가 잘 이해는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얘가 자기가 프로페셔널로서 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뭐 여기서 탈출하고 싶다거나 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 전혀. 영화에서는 그게 안 보였죠. 그런 건 없지. 전혀 그런 게 아니었던 사람인데 물론 이 사람이 너무 돈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한몫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겠지만 당연히 했지 그 생각. 예, 그 생각도 할 수 있었겠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되기가 힘든 관계야 라고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 다 하고 있지. 얘가 당연히 그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그 어떤 결혼이라는 거를 얘랑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부터 나는 좀 이게 마음이 안 가고. 이제 정말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아니 얘는 와인하셨지. 거기도 결혼하자면 더 좋네 이렇게 된 거지. 나는 자꾸 그건 예단이라고 보고 계속 대응을 하고 있지. 아노라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지? 그 장면들이 클로즈업된 얼굴 화면으로 몇 번씩 보여줘. 얘가 생각하고 있는 장면들이 한 3초씩 흘러가. 그때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 딱 그 장면을 보여주긴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내 생각과는 다른 선택도 하긴 해. 그러니까 이 영화가 진짜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뭔가.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제가 메모한 내용은 그거예요. 어떤 거? 이들 사이에 사랑은 없고 느슨한 계약만 있다. 정말? 완전히 그거야? 네,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럴 수도 있지. 사랑은 없지. 네, 사랑은 없고 느슨한 계약. 그럼 뭐 하려는 얘기가 뭐야? 이들에게 추구하는 가치는 뭐야? 그냥 뭐 돈, 그냥 배금주의 그냥 그거예요? 아니 너무 뻔하잖아. 그 남자는 여자와 섹스를 원한 거고 어린애가. 아노라는 동아줄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썩은 동아줄인지 알고 잡은 거야. 진욱이 말대로. 예, 그 배금주의를 선택한 아노라가 아노라에게 어떤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위대한 점을 발견할 수 있나요?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 영화는 아니지. 네. 근데 저는 자꾸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위대한 점이 있다고? 예. 그래서 왜 마지막에 사과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사과. 저는 이 대사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과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완전히 믿고 뭐 이거는 절대로 내가 받아서는 안 될 대접이다라는 그런 어떤 전제 하에서 그걸 배신당했을 때는 사과를 받는 게 맞는데 자기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테고 그리고 사실은 본인도 그 장난에 가담을 한 거야. 아,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 장난스러운 상황에 가담을 했는데 왜 굳이 사과를 받아야 돼? 그거를 왜 요구해?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는. 아,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이 아노라의 행동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막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뭔가 의미 있게 표현하려고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좀 부정적인 입장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최 과장님이 얘기한 사과 부분은 전 좀 다르게 봤던 건데 저는 그거는 사람 대 사람으로 봤거든요. 그런 상황과 상황이 아니고 혹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혼이 깨지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깨지는 상황에서 그들이 아노라에게 했던 행동에 대한 사과를 받아라. 네,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일단 낮춰서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그렇게 해석할 저는 수도 그렇게 있겠네요. 봤고 저는 아까 최 과장님이 또 이 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아노라가 처음부터 나 반드시 복권 하나 진짜 긁어서 당첨돼서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거 안 보여줬거든요. 그냥 얘 일 열심히 해요. 에이스고 해요. 근데 저는 얘가 점점 입안하고 있으면서 꿈이 커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꿈에서 이 꿈으로 이 꿈에서 이 꿈으로 내가 저 꿈까지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꾸 우리 생각을 덮어씌우기보다는 이 장면이 보여주는 그 장면만 생각해 보면 된다고 봐. 네, 저도 충분히 영화 보고 느낀 거니까. 저도 장면은 전 그걸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히 그 침대 위에서의 그 결혼 약속을 받는 그 씬은 갑자기 없던 꿈까지 꾸게 된 거야. 저는 그냥 그렇게 봐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더 넘어서 이 영화를 자꾸 볼 수가 없겠다라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 정도야 이 영화는. 이 사람이 처해 있는 황당함? 황당하지.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하겠어. 이렇게까지 갈 줄 모르는 것에 대한 거기다가 남녀 사이에 아주 정이 없다? 아주 마음도 없는 사람이라고 보긴 또 어려운 거고. 싫지는 않은 거지. 싫지는 않은 거야. 그리고 이고루에게 느껴지는 뭔가 이 사람이 자꾸 뒤에서 딱 지켜주는 그 안정감 이런 거에도 빠지는 모습도 있는 거고. 이고루는 보디가드입니다. 이반은 재벌이세요. 이고루. 하여튼 그런 모습들이 다 담겨 있다고. 다 있어. 네, 다 있고요. 우리가 뭐 이렇게 토론거리도 없는데 갑자기 좀 토론을 했네요. 자, 아노라 올해 2월에 열렸던 3월이었나요? 오스카 작품상을 받은 영화 드디어 우리가 봤고요. 논란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들 안 보셨기 때문에 이제 좀 전국도 좀 안정되고 할 것 같으니까 영화도 보시고. 이 영화는 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보셔도 되고 유튜브에서 그냥 스트리밍으로 보는 거는 뭐 1,000 얼마 정도도 하더라고요. 구매가 아니면 그게 이게 독립 영화라서 또 오히려 유튜브에 딱 잡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뭐 개봉 다 했고 다 해서 그래. 예, 다 이제 그렇게 풀리는 거죠. 작년이라 개봉.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또 오스카 작품상이니까 또 봐야 돼. 아노라 지금 유튜브에서 고화질로 3,000원입니다. 3,000원? 네. 많이 비싸지도 않네. 고화질 3,000원. 고화질 아닌 거는 1,000 얼마더라고. 2,200원. 고화질로 봐. 고화질이 좋아. 난 1,800원에 본 것 같은데.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죠. 네, 알고요. 네. 1,800원. 2,200원. 그 네. 2,200원 부가세 포함인가요? 아, 그런가? 다 포함. 오케이. 큰 TV로 고화질로 보세요. 재밌어요? 큰 TV로 보기엔 좀 영화 초반에 좀 민망한 장면이 혼자 봐야지. 혼자. 그럼 누구랑 봐 이걸? 혼자 약간 후방주의하시면서. 이거 여자친구하고도 보기 또 좀 그렇잖아. 혼자 친구랑 봐야지.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여자친구 이런 거 보고 얘기하면 얼마나 재밌는데. 뭐가 재밌어? 싸우지. 얘기만 해요? 일단은 얘기를 먼저 하시고요. 네. 좋은 영화를 찾아봐 왕하는 이치할 것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 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자, 이렇게 우리들의 영화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무용보 브로스 극장가다 109번째 아카데미 작품상에 빛나는 아노라를 보고서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빛납니까? 이제 빛나나? 빛이 나겠지. 그래도 반짝반짝하고 아카데미 그 트로피인데. 여하튼 이제 별점을 매겨볼 시간. 벌점. 오랜만에 벌점을 매겨볼 시간인데요. 벌점을 소개해 주세요. 네, 별 5개
적금 깨서라도 꼭 보셔야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밥까지 사준다면야 별 하나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고 책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욱이부터. 네,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수위가 셉니다. 네, 영화가 아주 수위가 높아요. 근데 보다 보면 되게 자연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장면도 되게 훅 하고 지나가게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그 수위들 중에 수위가 높은 그런 아주 야한 장면들 중에 유독 한 장면이 튀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네, 아노라가 이반과 사랑을 나눌 때 코칭을 해주는 한 씬이 있습니다. 그렇지. 네, 저는 속도에 관한 코칭. 그렇죠. 저는 그 씬이 유독 튀어 보여서 왜 그러지 생각을 했더니 남자 같지 않아서 그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저는 그 씬이 감정이 없어졌잖아요. 감정 이어가야 되는데 안 튀는데 네가 튄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아니요, 튀어요. 왜 튀냐면 왜 튀어? 그게 좀 앞선 씬들과 좀 달라요. 누군가는 그냥 해서 그냥 해소해서 딱 끝나는 장면들이었는데 그때만큼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 사랑을 나누는 이때 서로가 즐거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장면이네.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했고, 예, 오샥형 2번 보셨으면, 근데 사실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 보면서 그냥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직도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건 귀여운 여인이에요. 줄리아 로버츠의 그 화려하게 등장했던 그 귀여운 여인의 그 정말 백마탄나 왕자와 함께 해피엔딩. 그 당시에는 그 모든 게 모두가 바랐던 장면을 보여줘서 정말 큰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한 거의 30년 가까이 지난 후의 영화는 그거는 꿈이고요. 그거는 환상이고요. 모두들 정신 차리시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라고 감독이 얘기하고 아노라가 얘기하고 보여준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신기하게도 이 영화를 제가 보다가 약 20분 정도 남겨놓고 영화를 끊었어요. 끊고 이제 집에서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밥을 먹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와이프가 영화 어때? 물어보는데 제가 야한 거 둘째치고 같이 안 봤어? 네. 딱 밥을 먹으면서 영화 뭐 한 20분 남았는데 뭐 밥 먹고 보면 되지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밥을 먹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게 됐냐면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어. 이게 왜 작품상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냥 재미는 있어. 그냥 소동극 같고 가볍고 생각보다 저는 좀 무겁게 담을 줄 알았는데 가볍고 이래서 그냥 재밌게 흘러가는데 이게 왜 작품상인지 아직 모르겠네. 근데 남은 20분에 뭐 새로운 뭐가 있으려나? 이러고 들어가서 이제 나머지 20분을 봤는데 저는 그래서 이 나머지 20분이 저에게 좀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 앞에는 그냥 뭐 앞서 형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가볍고 생각보다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건가? 이렇게 봤는데 그냥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더니 그 나머지 20분에 다 있었구나. 거기에서 결국 무언가를 찾으려 한번 볼까 했는데 결국 내가 찾긴 찾았구나.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앞에 영화 거의 한 2시간 조금 넘는 영화인데 뭐 1시간 한 40분까지는 그냥 소동극처럼 막 보여지다가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막장 드라마나 익숙했던 우리 한국 영화들에서 보였던 그런 장면들이고 막 이랬구나 하다가 그리고 그런 인물인가 근데 연기는 좋네 막 이렇게 보다가 마지막에는 다른 감정선이 있구나 하면서 그게 좀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었고요. 저는 그래서 꼭 이걸 꼭 마지막 20분을 기대하고 보세요 이런 것보다 그냥 쭉 보시다 보면 그냥 마냥 가볍고 소동극 코미디 이러진 않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노라 작품상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다 보고 났지만 저는 오샥형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마음속 작품상은 아직 브루탈리스트는 안 봤지만 아직은 콘클라베거든요. 저도 작품상만큼은 콘클라베. 근데 여우주연상은 아노라가 충분히 받을만 했다라는 생각은 좀 하면서 점수는 4.2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2점. 최과장. 네, 저도 진욱이랑 비슷하게 저도 이제 계속 그 이유를 찾으면서 봤죠. 작품상을 받을 만한 영화인가. 근데 저는 끝까지 결국 발견을 못했고요. 이 정도 영화라면 무조건 콘클라베가 받았어야 되는데 브루탈리스트는 안 봤지만 똑같네요. 브루탈리스트 보면 좀 갈릴 것 같아요. 또 갈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와 이거는 정말 파란이었구나. 대파란. 그냥 션 베이커라는 사람의 어떤 뚝심 그리고 이 독립 영화 감독으로서의 어떤 그런 발칙한 행보에 대해서 표를 준 것 같다. 이 영화까지 포함해서. 라는 그 정도 생각은 들었는데 그냥 이 작품만으로 봤을 때는 아유 작품상까지는 그냥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플로리다 예. 프로젝트를 몰라본 오스카의 마음 같아요. 약간 그런 죄책감이 좀 반영된 것 같은. 좀 합산 점수가 있어요 오스카에는. 네. 아 진짜로요, 실제로?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투표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의 부채감, 마음의 부채감이 좀 반영된 거. 엔니오 모리코네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근데 그러기엔 또 상을 엄청 휩쓸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만 표현한 줄 알았는데 다 한 거지. 그래서 좀 객관적인 평가는 아니었다. 라는 평가를 좀 제 주관적인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좋은 장면은 몇 군데 있었어요. 저도 보면서 이 장면은 참 좋다. 첫 번째 저한테는 정말 아름답다고 느껴진 장면이 있었는데 지금 혼자 보기에 좋은 장면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No. 둘이서 라스베가스에서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결혼하는 장면에서부터 음악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광장까지 이어지는. 이거 아노라의 그냥 OST인가요? 아니요, 이거 여기는 원래 있는 음악들 많이 썼어요. 예. 근데 그 음악이 너무 이 씬이랑 잘 붙죠. 잘 붙어서 그 왜 라스베가스에 가면 거기가 저 시저스 팰리스 같은데 그 호텔 안에 되게 큰 쇼핑몰이 있고 아주 높은 천장에 그런 대형 쇼핑몰이 있어요. 근데 이게 천장 위에 이제 LED 같은 거 막 설치해가지고 되게 아름답게 막 표현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위에서 막 폭죽이 막 터지고 이런 거를 이제 밑에서 딱 찍은 거예요, 양감으로. 그렇죠. 네. 근데 이 음악이랑 이 둘의 막 결혼하고 들떠가지고 막 소리치고 막 춤추고. 예, 그 모습이 이 장면은 진짜 이건 기가 막히다. 예쁘다. 네. 예쁘다. 그게 포스터였잖아요. 그렇죠. 이 장면은 정말 좋았어요. 좋았고 그 아까 마지막 엔딩 장면도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 그래도 괜찮은 엔딩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설득이 안 된다. 예, 사랑이 없는 이게 뭐 자본주의 사회의 진짜 단면일 수도 있죠. 현실이고 그렇죠. 차가운 현실일 수도 있지만 저는 뭔가 우리가 이 인간인데 인간의 삶을 그리는 거에서 어떤 그런 철저한 돈의 논리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해서 우리가 그 정도까지 떨어져서 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뭔가 이 영화를 이야기한다는 게 좀 그냥 마뜩치 않았던 것 같고 이게 물론 아노라가 성을 수단으로 삼는 노동자지만 그 노동에 대해서 얘는 되게 당당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할 거면 그냥 그 관점에서 이렇게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반과 돈을 목적으로 노동으로서 시간을 보내는 것과 나의 인생을 같이 하겠다라는 반려자를 선택하는 그 결혼이라는 선택 간에 너무 간극이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이렇게 보고 좋았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진 않고 하지만 누구한테 막 추천해주고 싶진 않아요. 이 영화 좋았다. 이게 추천해주고 싶진 않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감상이고요. 저는 3.6점 드리겠습니다. 어유 형. 우와. 네. 야, 저는 너무 쫓겨졌어? 최근 몇 년간 들은 최 과장님의 점수 중에 제일 낮은 것 같은데요. 야, 훌륭합니다. 변별력을 가졌어. 좋아요. 그 별점 테러 클럽에 가입하신 걸 변별력을 가졌어. 좋아요. 아니 그 진짜 좋아서 그래요. 네, 알았고요. 김 PD.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만 들면 안 돼요? 아니 두 가지야. 나도 두 가지 할 거야. 두 가지 하게 해줘. 지능이 많이 컸어? 나 두 가지 할 거라니까. 너도 별점 테러 클럽에 들어가. 상을 주고서 이 상을 왜 줬는지를 설명하는 것만큼 상이 좀 상 주는 사람으로서 뻘쭘한 경우가 없지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서 이 상을 왜 받았는지를 자꾸 이유를 찾아내야 된다는 게 조금 저는 이제 반감이 들었던 건 이거 하나예요. 왜 찾지 마. 그러니까 찾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아카데미를 싫어하는 거야. 뭔가 이 아카데미에 기대감도 없는데 자꾸 진욱이처럼 나도 봤거든. 그래 독립 영화가 드디어 아카데미상 받았다고? 나도 막 이제 이 영화가 그래서 받았구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를 딱히 찾기 어려우니까 이제 난감해지는 게 첫 번째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안가주망적인 어떤 생각을 해보면 내가 성 노동자라는 것에 이 직업이나 혹은 이 사람들이 가진 특수성에 왜 아까 얘기한 고정관념으로 혹은 들려 씌어진 말로 아무 말이나 막 해야 되면서 상처 주는 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진 않잖아. 누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해석이 돼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라는 주의가 통하는 게 이 분야에 대한 사회 통념이자 이제 안가주망적인 시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인간을 그렇게 보면 안 돼라는 것에 아주 가장 앞서 있는 측면이기도 해.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보면서 인정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저 부분이 인간으로서 당연하다고 얘기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쭉 얘기한 것 중에 당연히 돈 벌려고 한 거지. 직업적으로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부분까지 가 있거든요. 그걸 인정하게 돼요. 충분히. 근데도 말하기가 조심스럽고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 이거 너무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닐까? 남들한테 욕먹을 생각은 아닌가? 하는 측면으로 자기를 되돌려 볼 수 있는 소재로서는 충분한 거리였다. 또 그런 소재가 주로 독립영화에 많이 사용되는 거고 그런 주제를 부각시키고자 독립영화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프론티어적으로 나가 있는 측면도 있잖아요. 이 영화가 그런 측면에서는 기능을 충분히 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아카데미의 작품상을 받을 정도로 독립영화를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소자본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만드는 사람들의 열정을 충분히 담아서 만든 영화니까 너희들 다 인정해야 돼 라는 것까지 이 영화가 담아내기엔 조금 거기까지 느끼지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참 난감한 점수인데 4.0 드릴게요. 4.0. 미안해. 변별력을 줘서 내가 4.0 준 거야. 나중에 욕 안 먹으려고 그러나 보네.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영화 보면서 많은 영화들이 생각났는데 어느 순간 그 영화들이 싹 잊히는 거가 이 영화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뭐 내가 쇼걸도 얘기했고 뭐 아까 진욱이가 프린세사스 우리 19금 영화 1위에 빛나는 그 영화도 많이 생각나고 프리티 우먼도 좀 비슷한 맥락이고 프리티 우먼이면 약간 동화 같긴 하지만 근데 생각해보세요. 프리티 우먼이 1990년 영화인데 지금 35년 전 영화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프리티 우먼을 뭐 할 때 했지? 하여튼 뭐 19금 할 때 19금 아니야. 천태만상 로맨스 할 때 했었어요. 네. 우리가 그걸 다시 보면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얘기 했잖아. 이거 지금 다시 보니까 그때는 몰랐던 게 느껴졌다. 그 얘기 했죠. 이 영화가 지금의 현실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게 잘 보면 아노라가 되게 주체적인 여성이에요.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근데 우리가 프리티 우먼 보면서 못 느꼈던 거는 와, 어떻게 여자가 저렇게 그냥 대상화돼가지고 저렇게 되나. 우리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런 여성상. 현실과 시대.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프리티 우먼의 줄리아 로버츠 같은 여자가 나온 거예요. 마이키 메디슨이 아노라야 애니.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게 지금의 어떤 시대 정신이 이런 거구나. 이런 영화를 만들어도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감독이 한우물을 팠고 션 베이커 감독의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나는 그때 그 영화 보고 거의 충격이었거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앞뒤 영화도 다 찾아보고 그 전에 만들었던 텐저린인가요? 그 영화 보면은 그거는 트랜스젠더 얘기야. 트랜스젠더. 그 여자로 트랜스젠더. 실제 배우도 트랜스젠더고. 이번에 왜 그 에밀리아 페레스 영화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트랜스젠더에게 그걸 또 깊숙이 들어가서 그걸 들춰내더라고 이 감독이. 그러니까 합산 점수가 있지 않았나. 플로리다 프로젝트나 그런 영화들에 대한 그리고 독립 영화의 어떤 승리였고. 근데 이제 수위나 어떤 우리가 말하기 불편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직시하면서 보여주는 거가 그냥 싫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논란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논쟁해볼 수 있고 이 영화 보시고 우리 때는 야해 그러면 막 다들 이렇게 몰래 보고 사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그 구조나 이런 거가 나도 어느 순간 그래가지고 막 조폭이 나오거나 재벌이세가 나오거나 그러면 그냥 꺼려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어떤 라이브러리, 우리의 도서관이 좀 서글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작품상 영화니까 보시고 또 콘클라베와 비교해서 한 표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또 ABC, D, 듀운2는 했죠. 참 우리가. 했죠. 듀운2는 했고 C의 컴플리트 언노운이랑 B의 브루탈리스트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아노라는 저는 그래도 평점은 4.1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합산을 부탁합니다. 네, 점수 발표 드리겠습니다. 4.2, 3.6, 4.0, 4.1 해서 총 15.9점 나눴더니 4점 가겠습니다. 4.0. 네. 4.0이었군요. 네, 커피값 아껴서 다행이다. 3점대가 안 나와서.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오스카 작품상이 좀 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오스카 작품상에 대해서. 아무튼 아노라 했네요. 드디어 A를. 여러분 무용보 12주년 기념 영화로서 아노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12주년 기념까지 했군요. 12주년 기념이면서 이제
새롭게 또 시작하는 노동이 되네요. 뭘 또 시작해? 뭘 또 시작해? 12년 넘어가니까. 넘어가니까. 시작까지는 하지 마. 힘들어. 아니 그래서 또 찾아본 게 있어요. 네. 저희가 2013년 4월 11일이 목요일이었습니다. 네. 목요일에 업로드가 됐었어요. 수요일 아니고? 네, 목요일이었더라고요. 수요일 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년에 목요일에 업로드되는 실제 주가 언제쯤 될까 했더니 2030년인가 그렇더라고요. 4월 11일 네, 목요일이 4월 11일 목요일이 되는 그 2030년이야? 2030년인가 그렇더라고요. 야, 그거 확률 7분의 1 아니야? 아, 2030년이 5년밖에 안 남았군요. 그렇죠. 나는 몇십 년 된 줄 알았어. 야, 여러분 12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아노라를 했는데 아노라였고요. 아누미였는지 아노라였는지 감사하고요. 안 와. 금방 또 봐요. 그냥 놀아 그냥. 음악은 오샥이 알아서 틀 거예요. 음악 뭐예요? 아까 몰라. 글씬 그 음악이. 그런 거 못 틀잖아. 이제 못 들어. 못 트는구나. 못 들어. 그러면은 오샥형 BGM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 나게 하나 표절해 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수고하셨습니다.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